오늘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자연재해로서 태풍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태풍은 시작되는 곳이 열대 바다 쪽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열대 바다에서 시작돼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태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오리 치면서 이렇게 태풍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볼게요. 반틈의 원, 그 다음에 반틈의 원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원은 어떻다고 보냐? 위험하다고 보는 위험 반원이고, 왼쪽에 있는 원은 덜 위험하다고 해서 가항 반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은 위험 반원, 왼쪽은 가항 반원인데, 위험 반원은 왜 더 강하고 위험하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바람 방향을 보면은 태풍은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불고 있어요. 근데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지구는 어떤 바람이 부냐? 무역풍이 불게 됩니다. 이쪽으로 불고 있어요. 그러면 위험 반원 쪽 볼게요. 태풍 방향도 이쪽, 일반 바람이 북동 무역풍도 이쪽. 어때요? 바람 방향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태풍이 이쪽에서는 일반 바람까지 합세하다 보니까 더 세요. 반면에 이 가항 반원 쪽은 태풍은 이렇게 불고 있고, 북동 무역풍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불죠. 즉, 이 둘이 상충되다 보니까 태풍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이쪽 볼게요. 0도에서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또 어떤 바람이 부냐? 편서풍이 붑니다. 그 태풍은 똑같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요. 태풍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동 방향이. 그러면 볼게요. 30도에서 60도 사이 같은 경우 편서풍이랑 어디가 태풍이 일치하는지 보는 방향이 여기 볼게요. 편서풍 이쪽, 위험 반원, 이 태풍 오른쪽 이쪽이랑 일치하지. 반면에 가항 반원 쪽은 또 상충되지, 편서풍이랑. 그래서 이쪽은 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지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태풍 피해가 심각하냐 어쩌냐라고 봤을 때 지금 태풍이 이렇게 가고 있어. 우리나라는 태풍이 어디? 지금 가항 반원이다 보니까 태풍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겠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태풍 위치를 보면서. 자연재해는 크게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복합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가 있고요. 기후와 관련된 재해, 지형과 관련된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연재해별 기온, 강수, 바람과 관련된 자연재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후 요소인 기온, 강수, 바람. 기온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대표적으로 폭염, 한파.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그래서 넘어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보면 되고요. 강수, 비랑 관련된 거죠. 먼저 근데 이 강수에는 비, 눈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 가뭄 피해, 대설 피해가 있는데, 홍수는 뭐 물을 빨리 빼야 되니까 배수 관리 체계가 좀 중요하겠죠. 사천이 범람해서 피해 주는 거. 가뭄은 말죠. 근데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야. 그리고 산불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니, 댐 건설 뭐 등등 나오고, 제설 같은 경우에도 신속한 제설 작업 뭐 이런 거 하겠죠. 방금 배웠던 태풍인 얘는 바람도 불고 비도 뿌리고 하다 보니까 태풍은 바람 강수와 관련된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이런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 저기압, 열대 지역에서 시작해요. 적도 쪽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설 점검하고, 태풍 온다면은 막 창문에다가 뭐 X자 막 테이핑하고 막 그러지. 자연재해 발생 시에 도별 피해 볼게요. 가나다. 지금 보면 12월, 1, 2월에 많은, 여기 가는 지금 겨울철이지. 이때 많은 거는 당연히 대설일 수밖에 없고, 나 볼게요. 나는 7, 8월에 많네요. 7, 8월. 7, 8월에 주로 피해가 있는 거는 후. 그 다음에 8월에서 9, 10월. 이때 발생하는 거는 태풍이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별 도별 피해를 볼게요. 지금, A. 경북은 특이하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A 피해액이 있지. 이게 바로 지진이라고 보면 돼요. 경주에서 지진 발생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포항에서 발생했다. 이게 경북 쪽이거든. 그래서 경북 쪽에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지진으로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검정색이 좀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강원도는 산지가 많죠. 태백산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해가 많냐? 대설. 산지 쪽은 대설 피해가 좀 있죠. 그래서 이 강원도 가면 스키장도 많잖아. 그러면 산 있는 쪽은 그런 눈이 많이 오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전남, 경북, 경남 등 이 남부지방에서 많은 거는 태풍 피해. 남쪽에서 오잖아 태풍이. 이렇게 태풍이 열대 저기압으로서 이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힘이 세지다가 갑자기 육지를 도달하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수증기를 공급하는 바다가 없으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도달했던 곳들이 그 태풍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전남, 경북, 경남 쪽은 태풍 피해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남, 경북, 경남 이런 데는 태풍 피해가 좀 있는 편이죠. 그 다음에 호우, 비가 너무 많이 뿌리는 곳은 충북, 전남, 경기 등에서는 호우 피해가 좀 큽니다. 이렇게 바다를 건너오면서 또 여기도 비를 뿌릴 수 있는 환경이 더 되겠죠. 그래서 서해안 쪽은 좀 호우 피해가 좀 있는 편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직 설명 안 한 게 있었네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황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시작되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황사는 우선 어떤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라오냐면 여기 보면 편서풍. 이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서풍이 편중되어 있다 해서 편서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중국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황사 피해는 우리가 봄마다 겪고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죠. 항공기 결항, 황사가 미세먼지니까 정밀기계나 이런 데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호흡기 등등. 시작은 중국 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 몽골 중국 고비 사막 등에서 그때 건조한 봄철이나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별 황사 발생 일수를 보면 백령도, 서울, 울릉도 같은 게, 백령도는 서해 쪽에 있는 섬이고 서울, 그 다음에 울릉도는 동해에 있는 섬이죠. 그러면 어디가 가장 황사 발생 일수가 많냐? 당연히 봄철에 집중되어 있긴 한데 백령도, 서울, 울릉도 순으로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우리나라가 있으면 여기가 그림을 좀 웃기게 그렸는데 여기가 백령도, 여기 서울, 여기가 울릉도라고 했을 때 중국이랑 가까울수록 더 황사 피해가 크겠지. 그래서 황사 일수 같은 경우에는 주요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일수록 황사가 많이 이동해 오기 때문에 서쪽에 있을수록 더 그 황사 발생 일수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진짜 여기까지요.